내가 사실 이걸 애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하자고 그런 거였는데 얘가 이걸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되게 쉬울 거예요. 최대한 쉽게 해드릴게요. 자, 암세포의 증식 과정입니다. 암세포, 얘들아, 암세포가 뭐지?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전이 능력이 강하고 빠른 돌연변이 세포들이 발생하여 축적된 것입니다. 정상세포가 아닌 돌연변이 세포예요. 돌연변이 세포. 그지?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이제 주변 세포들이 신호를 보내죠. 너 빨리 복구해. 그때 이제 성장하고 증식하는 거거든요. 세포들이. 그죠? 근데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증식해. 그래가지고 성장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 혹이 돼버리죠. 그죠? 혹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돌연변이 세포죠. 그런데 혹이 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 암세포는 아닙니다. 왜? 암세포는 전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세포와 세포 사이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좀 묶여 있어요. 연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묶여 있는데 이게 암세포가 되면 이 연접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느슨해져가지고 이 세포가 통 튕겨나가가지고 혈액을 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전이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축적된 게 바로 암세포다. 됐지? 그 다음, 이해 전제. 정상세포에서 성장과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암세포 역시 세포의 한 종류이지만 이러한 기제에 이상이 생겨 암세포의 축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의 증식은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과 견주어에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을 이해해야 돼. 요걸 이해해야 여기서 어디가 잘못돼서 암세포가 생겼어요.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정상세포의 성장 및 증식 과정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개의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는 단계 뭐? DNA 복제입니다. DNA 복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 염색체 분리죠. 염색체 분리. 그죠? 염색체 분리. 처음엔 DNA 복제, 그 다음에 뭐라고? 염색체 분리. 됐지? 이래야 세포가 분열되고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해가지? 이 두 개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볼 텐데 요게 사실 글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사실 이걸 애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하자고 그런 거였는데 얘가 이걸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세포 주기. 주기니까 지금 1, 2, 3, 4로 써놨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주기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는 건데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S기랑 M기입니다. 아까 봤던 거예요. S기에서 뭐가 일어나? DNA 복제. DNA 복제. 이게 S기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면 M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세포 분열. 아까 두 개 생각했잖아. DNA 복제랑 세포 분열. 알겠니? 그게 S기와 M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G1기, G2기는 뭔데요? 간단합니다. G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갭이에요, 갭. 갭이니까 뭐야? 일종의 브레이크 타임이야. 너희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 알지? 뭐 하는 데냐? 그냥 쉬기만 하니? 쉬면서 다음 음식 준비하는 거잖아. 얘네들 똑같아요. 일단 휴직이야. 쉬면서 뭐를 해? 여긴 DNA 복제 준비하는 거야. 여긴 쉬면서 뭐 해? 여긴 세포 분열 준비해. 그럼 단계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이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물질이 있거든? 거기서 너희가 돌아버려. 사이클린 DDK 복합체거든? 이게 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이 제시문은 용어만 잘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자, 볼게.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이클린.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 자,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은 아까 우리 G1기, S기, G2기, M기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 어떤 특정한 단백질은 그 시기마다 농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럼? 당연히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클린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을 따온 거고. 알겠니? 요게 CD클린, CDK,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자,
발견 순서에 따라서 A, B, D, E 등이 존재하는데 이건 발견 순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너희가 사이클린에서는 기억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주기성이 있는 단백질이야. 사이클이 있는 단백질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말이 요거죠. CDK. 사이클린 디펜던트 키나제죠. 저희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키나제라고 읽는데 여기까지는 영어로 읽고 여긴 독일어로 읽는데 키나제라는 게 이제 인산화라고 그러죠. 인산화. 너희 생물에서 생물 배운 애들 같이 인산기가 붙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인산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뭔가를 변화시켜 줄 때 인산기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활성이 되는 물질에 인산기가 붙으면 비활성이 됩니다. 비활성에 인산기가 붙으면 활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인산기 같은 경우는 인에 산소가 붙어 있는 거고 음성이잖아. 잘 모르냐? 근데 얘네들은 보통 그 원천이 어디냐면 ATP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ATP에 인산기가 있잖아. 그걸 갖다 이제 붙여놓으면 활성을 막 이루고 이런 경우가 많죠. 알겠죠? 그러니까 인산화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산화라는 건 얘는 활성시켜줘. 비활성시켜줘. 이거야 그냥. 이게 인산기야. 알겠지? 이게 인산화의 개념이고 이게 인산화의 개념이 앞에는 되게 쉽잖아. 뭐야? 사이클린 디펜던트니까 뭐야? 여기에만 의존해요. 딴 데는 안 붙어. 여기에만 의존하는 뭐야? 키나제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만 의존하는 활성화 요소가 뭐야? CDK야.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요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표적 단백질이 있어요. 표적 단백질이 뭐야? 표적 단백질이 사이클린이죠, 당연히. 사이클린이 표적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인산을 부착시키는 효소예요. 세포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CDK 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효소 활성은 사이클린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이클린은 계속 농도가 바뀌잖아. 그죠? 근데 CDK는 농도가 일정해요. 일정해가지고 얘가 농도가 높으면 결합하고 농도가 낮으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알면 되게 쉬워요. 용어를 알면. 용어를 알면 되게 쉽습니다. 넘어가 볼게. 앞으로 다시 가볼게.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원기가 뭐라고? DNA 복제 준비하는 기야. 알겠지? G2기는 뭐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야. 여기서는 요것만 좀 보고 가자. 아까 그림에서 세포 분열을 할 때 보면 양 끝에 세포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요거 있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세소관이라고 합니다. 미세소관. 그래서 얘는 G2기에서 미세소관이 재배열되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 시에는 미세소관이 염색체를 붙잡아서 세포의 양 끝으로 끌어잡아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림에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사이클린 DDK 복합체의 조절이다. 사이클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고 요거는 뭐야? 인산화 요소예요. 여기에만 의존하는 인산화 요소입니다. 인산화 요소. 그러니까 얘를 활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활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역할이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넘어가기로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못 넘어가게 만드는 역할은 간단하죠. 사이클린이 단백질이잖아. 이걸 분해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이거 효소잖아. 효소의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정지되겠죠. 그죠? 자, 읽어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1단계에서는 DNA 손상 유무를 점검해야 돼요. DNA 손상 유무.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세포 복제해야 되잖아. DNA 복제해야 되잖아. DNA 복제. 근데 여기 손상이 돼 있는 걸 복제하면 어떻게 되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손상이 돼 있는 걸 원본으로 할 거 아니야. 오리지널로. 그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여기서 DNA 손상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등이 확인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 주기를 시작하라는 신호.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 세포들이 야! 너 뭐해? 상처 메꿔야지. 빨리 일해. 하고 신호를 줘야 돼요. 알겠니? 그런 신호가 확인돼야만 일을 해야 돼요. 알겠지? 일을 하는 거라. 그래야 세포 주기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DNA 손상이 확인되면 효소에 의해서 이걸 복구해요. 복구하고 그 다음에 CDK 복합체를 활성화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 DNA 복제와 DNA 이상 여부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단계가 총 3단계예요. G1기, G2기, M기. S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S기는 브레이크가 없어.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사이클린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CDK가 효소니까 이 효소의 활성을 멈추게 해가지고 활동을 멈추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런 시스템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이제 복합체의 종류가 있는데 복합체의 종류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게 A, B, C, D 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발견 순서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린 D와 뭐 CDK가 결합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암발생 내용을 다시 보자. 점검 시 문제가 있을 경우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CDK 활성이 억제되는 작용이 나타나 사이클린은 분해하는 작용이 나타나서 세포주기가 정지돼야 돼. 그 다음에 암은 브레이크 걸리는 데가 3군데 있다고 그랬죠. G1기, G2기, M기 3군데입니다. 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포주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세포주기 진행을 멈추게 하는 작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문제 하나 가볍게 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아래 도표는 첫 번째 G1기에서 두 번째 G1기까지 세포 간화의 세포주기를 차례로 관찰하면서 확인 지점의 사이클린 DDK, CDK 복합체의 농도 변화를 조사한 겁니다. PQ는 각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활성화되는 농도 수준이야. 자, 확인해보자. 얘들아,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P가 농도 지점인데 이 농도 지점보다 어떻게 되니? 농도 지점보다 낮아졌죠. 이 활성 농도 지점, 활성화되는 농도 수준보다 낮아졌어, 이게. 이해가지?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여기 봐야 되네? 여기는 반대지. M기에서는 어떻게 됐어? 활성화 농도보다 커졌지. 야, 활성화 농도보다 작아졌다는 건 뭘 의미해? 활성화 농도보다 작아졌다는 건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단백질을 분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사이클린 단백질을 분해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농도가 안 높아지는 거고. 그지? 그랬다는 건 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점검 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 2번 읽어보자. 세포 가해 첫 번째 G1기에서 세포주기가 정지되는 시간이 나타난다. 맞죠? 세포 가해 첫 번째 G1기 확인 지점에서 사이클린 D 단백질의 분해가 나타난다. 제가 아까 이게 사이클린 C인지 D인지 A인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해보라고 그랬죠? 확인해보면 D 맞아요. 그럼 두 개의 선택지가 다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세포가의 G2기 확인 지점에서 G2기에서 낮아졌던 CDK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 아, 이거 틀렸네. 얘들아, 내가 아까 사이클을 변화시키는 애는 누구만? 사이클린 단백질만 사이클을 변화시킨다고 그랬고 뭐는 사이클이 변화되지 않아? CDK는 사이클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CDK 농도 수준이 증가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선택지는 여기에 관한 얘기겠죠? 나는 M기 확인 지점에서 CDK 효소 활성이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억제되지 않았으니까 농도가 높아진 거죠. 그 다음 세포 나의 M기 확인 지점에서 염색체가 잘 분리될 수 있는지 점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활성 농도보다 높다는 얘기는 브레이크가 전혀 안 걸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상세포 성장신호 전달과 암발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설명한 겁니다. 얘들아, 세포 성장신호의 전달 과정이다. 세포막의 특정 수용체가 단백질 계통의 성장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상처가 나면 주변 세포들이 신호를 준다고 그랬죠? 그 중에 성장인자도 있어요. 이런 애가 신호를 주면 어떻게 돼? 이 성장인자를 특정한 수용체가 받아야 돼요. 수용체는 뭔지 알죠? 그 성장인자만 받을 수 있는 애예요. 그걸 수용체라고 합니다. 아야, 모나리자 가격이 예를 들어 왜 몇백억이니?
몇백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는 사람이 수용체야. 알겠니? 수용체가 있어야만 이 인자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수용체에서는 인식한 정보는 1년의 신호 전달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사 인자에 의해 성장이나 증식 신호가 핵까지 전달된다. 얘들아, 원래 이게 그 활성화되는 건 어디였는데? 세포막이었잖아. 그지? 신호 전달은 어디까지? 핵까지 전달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전달하는 애가 누구라고? 전사인자. 알겠죠? 얘가 메신저예요, 전사인자가. 알겠죠? 뭐 쉽잖아, 내용. 그 다음에 암발생. 수용체의 변이가 생기면 그 구조가 변화해서 성장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된다. 아까 내가 그랬지? 요게 다쳤을 때 성장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안 다쳤는데도 성장 신호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된다고? 혹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게 전이까지 일어나면 암이에요. 암세포는 수용체에 이런 변이가 생기면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 또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암세포. 세포의 비정상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나 세포가 노화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세포 자살. 너희 들어봤니? 세포 자살? 그러니까 세포 자살은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포 자살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모든 생물체의 단일한 이유죠. 뭐예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이 프로그램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죽는 걸 세포 자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은 얘기는 그런 건데 우리 그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대요.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 다 없어지거든? 세포가 사멸한 거죠. 세포가 자살한 거예요. 왜? 물갈퀴가 태어나서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 이런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게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멸되어야 될 세포가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전부 끝났습니다.